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직의국 인사드립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서 내란 수개범으로 전락한 윤석열은 서울 구치소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참담한 일입니다. 한 달쯤 전에 내가 겪은 윤석열이란 제목의 영상에서도 언급한 대로 저는 현직 기자 시절 검찰 취재를 많이 했던 관계로 윤석열 대통령과도 취재 인연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에서 활약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윤석열이 의롭고 강직한 검사로 통하던 시절이었죠. 그해 10월 저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국민적 관심사인 적폐청산 수사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조작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비화, 그리고 그때쯤 막 수사선상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과 야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입장 등이었습니다. 최근 저는 우연히 당시 녹음 파일을 찾아서 듣다가 윤 대통령의 욕설과 비속어를 듣고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검사 때도 대통령 할 때도 욕이 입에 밴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는데 진짜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더군요. 물론 이렇게 쌍욕은 아니지만 제법 찰진 욕이 몇 번 나옵니다. 오늘은 그 음성 파일 요약본 첫 번째 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지검의 수사 칼끝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옮겨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은 MB가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거의 인정을 하는 한편 BBK 주가 조작 의혹은 MB와 관련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알다시피 검찰은 7대 대선 직전인 2008년 12월 MB의 BBK 다스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당선 직후 발족한 BBK 특검은 완벽한 면죄부를 줬습니다.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 윤석열 검사도 특검팀에서 활약을 했죠.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면 왠지 MB를 약간 감싸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결국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여론에 떠밀려서인지 아니면 수사 논리상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인터뷰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은 공식적으로 MB 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듬해 3월 MB를 구속합니다. 다만 BBK 관련 혐의는 기소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죠. 한때 취재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의 과거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려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그나름 공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BBK까지 다시 또 건드리시겠군요. BBK라고 그냥 광범위한 건데 다스하고 BBK하고 좀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죠.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여기 이제 김경준이한테 사기당한 피해당한 구조인데 김경준이가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에 경영권 지분을 인수해서 이걸로 경영진이 주도한 주가 조작을 함으로써 거기에 소액주주들에게 수백억의 피해를 입힌 거 한 꼭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비트리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고액의 배당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한 700억 정도를 더 땡겨요. 그래갖고 그 새끼가 일부는 이제 변상하고 나머지는 들고 미국으로 튄다고. 그래서 그 다스는 거기에 피해자지. 그래갖고 크게 두 종류의 피해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다스도 그 140억 돌려받은 게 나름 정당한 목표였다는 그건 있죠. 그러니까 돌려받을 권리는 있죠. 다수도. 또 다수도 돌려받을 권리는 있고
삼성이 이런 데는 다 돌려받았습니다. 다 돌려받았어요. 내가 딱 가스 거 안 주고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하고 이거 2개 들고 미국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BK 그 부분하고 MB 도곡동하고 다스 이 부분은 또 이제 또 다르게 좀 볼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소유주 부분 논란. 실소유주. 그때 변사장님도 BBK 특감에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주가 조작과 저 사기 행위에 이명박이 가담했냐? 그건 확실히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뭐 지금도 크게 바뀔 적은 없네. 뭐 그런 증거가 더 있어야지. 뭐 사법부에서 딱 김경준이가 범인이다 해가지고 징역 뭐 10년이나 선고했잖아요. 뭐 논할 게 없고 문제는 이제 가스 이게 옵셔널 벤처스가 소송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찾아올 돈인데 다스가 인터셉트 한 거지. 물론 다스도 받아올 돈 있고 뭐 채권자들끼리 뭐 채권 회수하는데 뭐 어느 돈은 뭐 얘 채권자 돈이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거는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서 했으면 그런 사기업의 채권 회수에 국가 공권력을 투입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라는 게 다스가 뭐 자기 게 아니어도 자기 형 회사라고 해도 어쨌든 동기는 되죠. 다 내가 어제 법정에 국감장에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국회의원이 물어서 사실상 누구 거로 보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법적인 소유권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라는 얘기가 언론에는 법적인 소유를 밝히겠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게 다스가 이상훈이 아니고 이명박일 거라고 그러면은 이명박이가 이상훈한테 주식 명도 소송을 주식 인도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법적 소유권이에요. 네. 사실상 누구 거냐? 사실상 이명박일 거라고 분명히 다 알아. 그렇잖아요. 그럼 천안이 갖고 있는 게 다. 근데 법적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차명으로 걸어놓은 거라 반환해라고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명박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되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게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전에 이명박의 임대차 유기법 위반 내지는 뭐 공선법 위반 문제가 있었잖아요. 차명 재산을 보유한다. 그것도 이명박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려면은 이명박이 거기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 여기 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차명 재산이라는 거는요, 본인이 내가 명의를 이렇게 옮겨놨는데, 아이, 씨발, 어차피 대통령 돼야 되니까 자꾸 지랄하면 나 그냥 그 재산 포기해버린다. 내가 저쪽 상대로 소송도 안 하고, 제 거 맞다고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법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민사법상 이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얼마큼 돼 있냐인데 그 증거라고 하는 거는 청구하는 사람이 그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밝혀도. 그래서 이게 차명이 아니냐는 다 인정해요. 결국은 차명이라고 하는 것을 국세청도 인정받아가지고 이거는 위장 증여이기 때문에 뭐 과세를 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걸 인정을 해야 돼. 궁극에 가서는 내 거다. 왜냐하면 차라리 60% 세금 내더라도 40%는 내 거니까. 여러 가지 증거에 이게 네 거 맞잖냐. 그래야 돼야 되는 거지. 아우 내가 뭐 죽어도 내 거 아니라고 막 딱 버티고 저 새끼 거 맞다 하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민사 문제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의 의사하고 연관이 되는 그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어제 국감장에서 한 건데 뭐 법적 소유를 밝히겠다는데 그거는 무식한 얘기지. 법적 소유를 규명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저게. 그리고 굳이 법적 소유를 밝히지 않아도 또 다스가 직권남용이 되냐 아니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내가 어제 국감장에서 한 얘기는 다스가 누구 겁니까? 라고 서울지검장한테 물었을 때 서울지검장이 일반 국민들처럼 사실상 누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고 우리는 법률가니까 법적인 소유권을 밝혀서 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쉽게 말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언론에 법적으로 누구 건지 입증을 해내겠다라고 하더라고. 아침 회의 때 뭐 그게 나왔는데 뭐 언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